여태껏 우는 아이를 떼놓고 일했는데도 이런 현실이라는 게 너무 우울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봉은 부부가 합쳐서 1억 4천만 원. 8년간 성실하게 일하고 아이 키우고 대출 갚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좁은 집으로 이사가서 매달 돈 걱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월세 살며 갭 투자를 해볼 것인가? 왜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자 공간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많은 실거주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전문가가 제시한 구체적인 해법을 함께 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한 맞벌이 부부의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태전 힐스테이트 34평형에서 2017년 입주부터 8년째 실거주 중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1억 3천만 원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은 남편, 아내, 초등학교 2학년 딸 1명, 총 3인 가구입니다. 남편은 판교로 아내는 야탑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연소득은 둘이 합쳐 약 1억 4천만 원입니다. 얼마 전 6억 1천만 원의 매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팔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더 큰 고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팔고 나서 어디로 가야 할까? 이분이 원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아이 학군을 고려한 분당 임해 지역의 임해 중 매송 중 학군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실거주로 가려면 대출을 받아도 금액이 부족하거나 20평대 작은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아파트 갭 투자를 하고 우리는 월세로 살면 어떨까? 아파트 매매가는 최대 10억 내외, 월 지출은 이자와 월세 포함해서 250만 원까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마음속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아서 매달 갚을 것도 걱정이고 좁은 구축으로 가서 매달 돈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예요. 후보지는 네 곳이었습니다. 야탑 아름마을, 야탑 장미마을, 서현 한신이 단지, 청량리 레미안 크래시티. 과연 이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분의 고민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민, 매도 타이밍입니다. 지금 6억 1천에 팔아야 할까요? 더 기다려야 할까요? 두 번째 고민, 실거주 방식의 선택입니다. 좁더라도 실거주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아니면 월세로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고민, 갭 투자의 현실성입니다. 갭 투자로 수익을 내면서 월세를 살 수 있을까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매도 타이밍부터 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태전 지역은 서울 진입을 준비하는 과도기적 입지입니다. 판교와 야탑 출퇴근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지만 학군과 향후 가치 상승을 생각하면 서울 진입이 맞습니다. 지금 6억 1천에 매도 문의가 왔다면 타이밍은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분당 임해 지역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20평대 작은 집으로 가자니 3인 가구가 살기 힘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갭 투자를 고민하게 됩니다. 갭 투자로 아파트 하나 사놓고 우리는 월세 살면 되지 않을까? 얼핏 들으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갭 투자 정말 괜찮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갭 투자로 삽니다. 전세 7억의 세입자를 구합니다. 실투자금 3억의 대출 이자만 내면 됩니다. 이자만 내면 아파트 하나 공짜로 가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숨겨진 비용이 있습니다. 첫째, 대출 이자입니다. 3억을 대출받으면 연 5% 기준으로 월 125만 원입니다. 둘째, 월세입니다. 분당 임해 지역 월세는 보증금 5천에 월 150만 원 수준입니다. 셋째, 고정생활비입니다. 식비, 교육비, 통신비, 보험료 등 월 200만 원 이상입니다. 합산하면 월 475만 원입니다. 연봉 1억 4천, 세후 월 9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절반 이상이 고정 지출입니다. 저축할 여유는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리스크입니다. 만약 전세 세입자가 나가면 공실 3개월이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전세가가 하락하면 7억이 6억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5%가 7%로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1억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심리적 부담감은 더 큽니다. 매달 이자 내고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통장은 텅텅 빕니다. 이게 맞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불안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이 교육비가 늘어나면? 갑자기 병원비가 나가면? 버틸 수 없습니다. 장기 플랜으로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조언 드렸습니다. 월세 갭 투자가 아니라 서울로 실거주 이사를 가세요. 분당은 나중에 가세요. 구체적인 플랜은 이렇습니다. 1단계, 경기도 광주 아파트를 6억 1천에 매도하세요. 대출 1억 3천을 갚으면 순수 현금 4억 8천만 원이 남습니다. 2단계, 서울권 아파트를 5억 원대로 매수하세요. 지역은 세 곳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강동구. 가치 상승면에서 유망합니다. 5호선, 8호선 접근성이 좋고 향후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악구. 판교 출퇴근을 고려하면 괜찮습니다. 신림선 개통으로 교통이 개선되었고 가격대가 합리적입니다. 세 번째, 노원구. 학군을 고려하면 좋습니다. 중계동, 상계동은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7호선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평형은 25평형 구축 아파트를 추천합니다. 3인 가구가 살기에 적당하고 예산 내에서 대출 부담 없이 매수 가능합니다. 3단계, 서울에서 일정 기간 실거주하며 자기 자본을 모으세요. 대출 이자 걱정 없이, 월세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저축하세요. 매달 200만원씩 저축하면 3년에 7천만원입니다. 4단계, 3년에서 5년 후 다시 매도하고 분당 이매로 갈아타게 하세요. 서울 아파트는 2년 보유 및 실거주하면 9억 원 이하는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그때쯤이면 자기 자본도 늘어나고 서울 아파트 가격도 오를 겁니다. 분당 이매로 갈아타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이게 현실적인 로드맵입니다. 그래도 갭 투자가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금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세요. 매매가는 전세 보증금 승계, 대출, 자기 자본으로 구성됩니다. 전세가율 65%에서 75%의 매물을 선택하고 LTV와 DSR 한도에 따라 10%에서 20% 여유 자금을 확보하세요. 대출 상환 방식도 검토해야 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인지 만기 일시 상환인지 혼합 방식인지 시뮬레이션 하세요. 전세 만기와 대출 만기 불일치 리스크를 확인하고 세입자 보증금 반환 대비책을 수립하세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공실 3개월을 반영한 손실 금액을 고려하고 공실 기간 중 관리비와 수선비 지출을 감안하세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예상 금액을 시뮬레이션 하세요. 단기 매각 시 중과 여부도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대상 아파트 매물을 신중히 선정하세요. 역세권, 학군, 생활 편의성을 입지 분석하고 동과 호수별 채광, 소음, 주차 동선을 답사하세요. 동일 단지 시세와 갭 안정성을 비교하고 역전세 가능성을 모니터링하세요. 지역 개발 호재 및 규제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능 물건을 우선 선정하세요. 셋째, 권리 분석을 철저히 검토하세요.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선순위 임차인 유무를 확인하세요. 체납 관리비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넷째, 계약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세요. 매매계약 체결 시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전세계약 체결 시 중도 퇴거 수리 범위 원상복구 기준을 명시하세요. 임차인 관리는 보증금 반환 스케줄, 임대료 인상 협의 시점을 사전 설정하고 임대소득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반영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이 있다면 갭 투자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투자와 실거주는 다릅니다. 갭 투자는 투자입니다. 실거주하면서 갭 투자를 동시에 하려면 자본과 심리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둘째, 한 번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면 단계를 나누세요. 광주에서 바로 분당으로 갈 수 없다면 서울을 경유하세요. 서울에서 자본을 모아 분당으로 가세요. 셋째, 안정이 우선입니다. 매달 이자 걱정, 월세 걱정하며 사는 것보다 좁더라도 내 집에서 안정적으로 저축하는 게 낫습니다. 넷째, 부동산은 마라톤입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다 실패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갈아타게 하는 게 현명합니다. 이분에게 필요한 건 갭 투자가 아니라 현실적인 단계별 로드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갭 투자 해볼까요? 실거주로 갈까요? 좁은 집으로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쯤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을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부동산 고민, 사실은 인생 설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채널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고민에 구체적인 답을 드립니다. 특히 매매, 갭 투자, 갈아타기 전략은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작은 상담 비용으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손실을 예방하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실거주 전략에서 손해보지 않는 실용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한 사례나 상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의 상담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